네, 삼성전자가 지난 3분기에 매출 76조 원, 영업이익 10조 8천억 원의 잠정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이 32%나 줄어든 어닝 쇼크였죠. 글로벌 경기 침체에 직격탄을 받은 겁니다. 주가는 선방을 했는데요. 삼성전자 3분기 실적 의미와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 전화 연결됐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3분기 삼성전자 실적 조금 실망스러웠는데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예, 사실 워낙 매크로도 안 좋고 고객사들의 또 반도체 재고가 많다 보니까 9월 들어서는 출하량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삼성전자도 기존 가이던스보다 좀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분위기는 저희도 감지를 했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컨센서스를 어쨌든 하해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근본 3분기는 컨센서스를 하해했습니다. 다만 컨센서스를 하해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컸고 또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컨센서스 하단 정도 추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하단보다도 좀 적게 나오긴 했지만 그에 따른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이고 지금은 어차피 주가가 2023년 기준으로 PBR 3배를 하회했습니다. 5만 1,000원까지 하락했다는 거는 내년도에 이제 북밸류가 이제 5만 2,000원 정도 되는데 어쨌든 그 수준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단기 실적 악화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저희는 거의 제한적이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오히려 이제 중기적인 이제 산업 수급 개선이 지금은 주가에 더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매출은 그런대로 조금 늘었지만 이제 영업이익이 크게 줄었잖아요. 전년 동기 대비 32%인데 분야별로 보면 어느 부분에서 타격이 좀 큰 것으로 추정이 됩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삼성 디스플레이를 제외하고는 다 실적이 안 좋았을 것 같고요. 메모리 쪽은 당연히 이익이 많이 줄었을 거고, 그다음에 삼성 LSI 쪽도 최근에 이미지 센서가 또 공급 가능이 있기 때문에 그쪽도 2분기 대비해서는 좀 감소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여기에 스마트폰하고 가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원자재 기준으로는 대부분 달러 결제를 하다 보니까 원가는 올라가고요. 반면에 삼성 스마트폰과 삼성 가전 제품은 미국에만 파는 건 아닙니다. 다양한 지역에 팔기 때문에 오히려 부정적인 환율 효과를 받으면서 결론적으로 삼성 디스플레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부가 아마 시장 예상보다는 부진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반도체 부분, 메모리 부분이 조금 타격이 컸을 것 같은데 메모리 지금 업황 상황,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고객사들의 재고 추이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참고로 이제 미국의 클라우드 사업자들 재고는 재고가 많은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되겠는데 거기는 재고가 한 18주 정도 있고요. 그리고 네. 중국의 스마트폰 회사들도 재고가 한 8주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사들이 재고가 주는지를 좀 지금부터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재고가 감소한 이후에 이제 새로운 수요가 나오느냐. 저희는 DDR5 수요라고 보지만 어쨌든 그 시점은 특히 서버 쪽 DDR5 수요는 내년 2분기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재고와 수요상의 변화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 네. 그 전에 이제 나타나는 게 이제 공급 쪽에서 가면 이제 조절이 좀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지금 내년도에 설비 투자를 장비 입고 기준으로는 50% 감소를 이번 실적 발표 때 얘기를 했고요. 50% 줄인다. 예, 네. 그래서 내년 이후에 수급 개선에는 도움이 될 것 같고 단기적인 수급 개선은 설비 투자보다는 오히려 가동률 조정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웨이퍼 투입량에 대한 조절이 중요한데 예. 삼성은 어제 인위적인 조절은 없을 거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거는 얼마만큼 줄인다고 공표할 수에게는 디램 업체들이 워낙 가점화되다 보니까 그런 말은 조금은 공식적으로 얘기하기 힘들 것 같고요. 그렇지만 특정 공정에 대한 웨이퍼 투입을 줄이고 그다음에 특정 공정에 대한 웨이퍼 투입을 늘리면서 자연적으로 감산 효과를 도모할 수 있는 방법도 많기 때문에 이런 그래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열려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마이크론 설비 투자 줄이겠다고 했는데 삼성전자 일단 대외적으로는 인위적인 감산이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지금 반도체 시장 거의 한겨울 같은데 여팡으로 보면 정말 감산을 아까 잠깐 다른 방식으로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감산 안 한다는 어떤 그 계획, 의지
어떤 배경일까요, 그건? 어쨌든 삼성전자가 디램 기준으로 보면 가동률이 100%가 지금 계속 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업황에서 계속해서 가동률을 그렇다고 해서 웨이퍼 투입량을 어떤 수치를 가지고 줄일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수율이 좀 안 좋은 공정 등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PC에 들어가는 DDR5나 아니면 디램 원웨이 공정 이런 쪽에 대한 웨이퍼 투입량을 늘리고 기존에 이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성숙 공정에 들어가는 웨이퍼 투입량을 좀 줄이는 형태로의 자연적인 감산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대천명하지 않는 이유는 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디램 시장이 가점화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되게 어쨌든 눈치가 보이지 않을까. 공급자 위주로 시장이 가다 보니까 너무 또 감산에 대해서 공표를 하면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는 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감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요 공급이 달라질 걸 굉장히 주목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걸 여쭤본 거고요. 이 4분기 이후 3분기 영업실적은 영업이익은 32%나 줄었는데 4분기 이후 내년 1분기, 2분기 실적 전망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저희가 기존에 저희는 한 11.4조 정도 3분기를 예상했고 그러고 나서 4분기를 9조 정도 갔거든요. 근데 9조. 근데 3분기가 이제 저희 예상치보다 조금 더 부진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9조 이하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을까 4분기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2023년 1분기는 사실 반도체 쪽 이익은 감소가 불가피합니다. 물론 이제 갤럭시 S23을 좀 조기에 출시하면서 MX 사업부를 통해서 좀 어느 정도는 커버를 하려고 하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반도체 이익 기여도를 감안해 본다면 내년 1분기까지의 분기별 이익 감소는 좀 불가피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 1분기까지 이익이 계속 감소할 거다 이런 조금 전망이었고요. 주가는 이미 며칠 전부터 오르고 있어요. 실적이 안 좋을 거라는 전망에도. 이게 선 반영이 된 겁니까? 아니면 일시적인 어떤 조정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최근 한 10년간 메모리 반도체 주가의 패턴이 너무 좀 정형화돼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공급량에 대한 조절이 있고 두 번째가 이제 재고가 고객들이 줄어들고 세 번째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수요가 나오는 건데 일반적으로 이제 공급량의 조절을 할 때 보면 실적이 대부분 다 안 좋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나쁠 때 공급량 조절할 때 주가가 오히려 선침해하는 그런 움직임 때문에 주가 탄력이 오히려 좋았고요. 그 효과가 지금 학습 효과가 그대로 반영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디램 장비 회사들의 이제 매출액이 중요한데요. 글로벌로 보면 디램 장비 매출액을 공개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회사들 매출액이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의 랩리서치랑 이제 일본의 독자일렉트론인데 지난 2분기 매출액이 지난 1분기 대비 45% 이상 감소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디램 장비 매출이 급감한다는 거는 1년 뒤에는 이제 재차 디램의 수급이 개선된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다양한 그런 과거의 경험에 부합하는 데이터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마 시장은 이번에도 그와 같은 과거의 경험에 좀 배팅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선 매수세가 조금 들어온 것 같은 그런 분석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세계적인 반도체 설계 회사죠. ARM. 암의 최대주 소프트뱅크인 손정희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만났는데 무슨 별다른 뉴스는 없는 것 같아요. 암 인수, 협력, 지분 매입 뉴스가 전해지지 않은데 혹시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간 걸로 알고 계십니까? 글쎄요.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알기는 힘들고요. 다만 엔비디아가 암을 인수하려다가 결국 실패를 했죠. 반독점 이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독 인수는 어차피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컨소시엄 형태로 인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과연 얼마만큼 이제 삼성 반도체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고민이 있을 거고 또 매각하는 입장에서도 또 아마 본인들이 생각하는 가격 조건이 있을 거고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쉬운 딜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두 분의 만남이 딜 때문에 만났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ARM에 관한 특별한 뉴스가 전해지지 않아서 뭔가 많은 얘기가 오고 갔을 것 같은데요.
자, 이 삼성전자와 대만의 TSMC와 벌이는 파운드리 분야의 초미세 공정 대전쟁. 삼성전자가 많이 치고 나가고는 있습니다만 현재 어떻게 진전이 되고 있습니까? 뭐 확실하게 3나노는 삼성이 이제 세계 최초로 양산을 했고 또 계속해서 고객사들을 확보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이 3나노의 가장 큰 경쟁력이 전력 소모가 되게 적습니다. 그래서 특히 모바일 AP를 만드는 회사들한테는 상당히 매력적인 기술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예. 3나노 2세대에 대한 아마 양산이 빠르면 내년 말부터도 좀 가시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그 3나노에 대한 고객 확보는 좀 더 용이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3나노가 아직은 의미 있게 공급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기 때문에 기존 선단 공정인 5나노, 4나노에 있어서의 상당히 이제 경쟁이 치열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중요한 탑릿 회사들도 이제는 전체적으로 물량에 대해서 가격에 대해서 파운드리 회사들이랑 계속해서 이견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TSMC가 지금까지는 조금 더 고자세였다면 향후에는 좀 부드럽게 가격 전략을 펼칠 수도 있고, 그 말은 두 파운드리 회사 간에 5나노, 4나노에 있어서의 경쟁은 상당히 심해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좀 더 만만치 않은 상황이지 않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5나노, 4나노 경쟁을 훨씬 넘어서서 2027년 1.4나노 공정에 양산에 적용을 하겠다. TSMC가 기술 격차를 벌리겠다는 의지를 밝히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어차피 2나노든 1.4나노든 다 게이트-오라운드 공정을 통해서 이제 어쨌든 구현이 될 거고요. 반면에 TSMC는 2나노부터 이제 게이트-오라운드 공정을 적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삼성이 어쨌든 3나노부터 적용을 했기 때문에 이쪽도 역시 학습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적용한 기업이 넥스트 공정을 갈 때 훨씬 더 양산 수율을 확보하는 데는 용이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삼성은 지금 이제 기회가 왔을 때 저희가 보더라도 박차를 가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매크로 환경 이런 쪽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오히려 기회가 왔을 때 저희가 봤을 때는 의미 있는 투자와 계속해서 앞서가는 도전을 하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전략이 메모리 이런 감산 없이 초격차를 유지하는, 좀 더 투자를 늘려가는 그런 전략을 세우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까? 그거랑은 조금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네. 메모리는 어차피 삼성이 초격차를 하려고 해도 나머지 기업들도 상당히 유사한 수준의 D램 쪽은 공정이 와 있기 때문에 동부분은 그냥 그렇게 얘기했다 정도로 보시고요. 오히려 제가 봤을 때 더 중요한 거는 선단 공정, 파운드리 선단 공정에서 삼성이 분명히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그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는 자면우고하지 말고 매크로 단기 업황 나쁠 수도 있다는 거에 대해서도 너무 고려치 말고 네. 이 3나노 이하 선단 공정에 대한 의미 있는 투자를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향후에 정말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서 좀 더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3분기 잠정 실적에 관해서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 센터장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